안녕하세요. 이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406번부터 계속 볼게요.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3개가 있는데 1번 판례는 특수임무 수행 관련된 보상금이네요. 이러면은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도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건데 5.18 민주화운동 판례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이렇게 재판상 화해 성립하면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있죠. 비교했을 때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부분은 또 재판상 화해를 해도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으니까 합헌인 거 여러분들 본 교재에는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맞고요. 3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서 우리가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계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게 맞고요. 부마 민주항쟁 사건은 우리가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30일 미만 구금된 자는 우리가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맞다. 1번이다. 그 다음에 407번 재판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 민사재판, 그 다음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 각종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맞고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면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합헌적인 실제법과 절차법에 따라 정해지는 재판을 말한다. 맞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으로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권이 맞는데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문맥상 심리와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죠. 심리만 가능합니다.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4번 헌법재판 사건 심판기간 180일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 408번의 1번은 최근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성폭력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라의 관계인이나 아니면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한이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청법상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신뢰관계인에 그것은 합헌인 것이 있으니까 비교를 잘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에 포함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개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관의 면접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해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막 썼는데. 그다음에 형사 피해자는 약식 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 그 피의자에게 약식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형사 피해자는 조금 슬프겠지만 왜 정식 재판 안 가냐? 근데 이 형사 소송 절차의 주인공이 형사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재심은 확정 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법 방법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재심 청구권, 재판 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409번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관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배심 재판은 배심원한테 재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판결 이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환된 증인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공판조서에 이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그 장소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은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법관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며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간 길기에 불과하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찰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10번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판 청구권의 계속 이에 대한 구제나 예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이다. 맞고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헌법제 21조, 27조 1항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균등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은 명문의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이 된다. 라는 질문이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11번 수영자랑 변호사의 접견 시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서 해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해서 섞은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그 변호사 접견이랑 일반 접견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직위기간 3일 또 헌법 위반이 되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직위기간 3일도 재판 청구권 침해했죠. 3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 범위에는 판결 절차 외에 집행 절차도 포함이 된다. 민사상의 분쟁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조금 실제적으로 재판에 이겼음에도 채무자가 이제 배째라고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강제로 집행해야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판결 절차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된다. 맞죠?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행정법을 딥하게 하면은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수용 재결 이게 수용이 된다. 그럼 이제 땅을 강제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60일 이내 보상금 너무 작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 재결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수용이 됐다, 결정이 됐다, 이제 재개발하겠다 이건데 근데 땅값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진 사람이 다 갚아야 돼요.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 갚아야 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대.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필요적 전심 절차죠.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했던 것 같지만 그 지방세법 이의 절차를 빼고는 다 합헌이라 그랬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번 그 교도소장이 그 수용자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자기가 행정소송하러 나가야 된대. 근데 출정을 제한했어. 왜?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내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상계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 집행을 위한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 연결되는 지문이에요.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수용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재판 청구권이 보장이 된다. 맞고요. 이게 웃긴 지문이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형성 없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서는 일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이 됐는데 막상 법으로 그것이 절차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당사자가 신속하게 재판해달라 라고 했었을 때 법원이 그걸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분들이 바빠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까지 잘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1분 컷이니까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보죠. 재판 절차로서 행정심판할 수 있다. 맞고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내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맞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재판을 통해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그 전에 법원 조직법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민사소송하려면 민사소송법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이렇게 비어있는데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재량이 인정이 된다. 맞죠?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변호사보상 청구권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